부모가 화를 냈을 때 또 죄책감을 느끼시잖아요. 반성을 하시죠. 아이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기분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곽윤정입니다. 다섯 살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일은 이제 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보면은 유아기 시절 경험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좀 잊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아이에 대해 어떻게 남아있는 걸까요, 이게? 아이한테는 감정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저도 뭐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갔었던 감정들, 그곳과 관련된 감정을 기억하는 거죠. 아이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뭐 어린이 대공원이야. 기억나? 그러면 아니요? 이러거든요. 사실 이런 현상은 유아 기억상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억상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억상실은 아니고요.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인지적인 기억의 형태로는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아이가 아직 시냅스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연결 고리가 되어야 기억도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때 좋았어, 재밌었어, 긍정적인 기분의 상태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를 갔을 때 아이가 유독 기분이 좋아하고 나 여기 본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끼고 말을 한다면 그 장소하고 관련돼서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의 형태가. 그래서 아이가 어떤 기억의 형태로서 남아있고 감정을 가지게 하려면 사실은 어딜 다양하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엄마가 활짝 웃고 있어. 아빠랑 깔깔대고 웃었어. 이런 감정의 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죠. 즐겁게 어딜 가나 좀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해주시는 게 그냥 동네 놀이터건 공원이건 간에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질문을 드리게 되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은 사실 큰 소리를 내지 않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들 뇌에도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들 뇌에 정말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화를 냈을 때 그 화라는 감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죄책감을 느끼시잖아요. 반성을 하시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이렇게 슬쩍 제 눈치를 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로 화를 내는 시점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시점이었어요. 특히 이제 워킹맘들은 직장일도 하시면서 육아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건강 상태가 여의치 않으면 더 스트레스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잘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를 먼저 돌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거 우리가 양육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장기화되고 만성화되었을 때는 분명히 나에게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망가뜨리는 거죠. 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해마를 공격해요. 근데 해마는 단기 기억 장치거든요. 단기 기억 장치가 뇌에 손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뭘 자주 잊어버리거나 생각이 뭐 잘 안 나고.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는 양육 스트레스하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라는 마음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아이에 대해서는 더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죄책감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잘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먼저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감기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하거든요. 우리 옆에서 계속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한숨 쉬잖아요.
그리고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기분도 좋아지고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아이한테도 그대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양육 효능감, 잘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부모야. 라고 느끼는 감정을 갖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양육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양육 효능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내가 난 이 정도면 나 괜찮은 부모야.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양육 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부모 자녀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하고 소통을 계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양육 효능감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지만 그게 부모 자녀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양육 효능감을 그러면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내려놓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자녀한테도 관대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 나에게 관대해야 타인한테도 관대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건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자녀가 좀 너그러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좀 느긋하고 실수해도 돼. 괜찮아. 아, 나 오늘 엄마로서 화를 냈어.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돼야지. 라고 나를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물 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2번째는 좀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서 기분 전환하고 오면 되게 유쾌하게 식구들하고도 지낼 수 있잖아요. 주말에는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1시간이라도 조금 시간을 주고 내가 내 마음을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떼어놓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자는 시간만이라도 좀 이 부모님께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게 뭐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뇌가 멍을 때릴 때 휴식 작동 뇌가 돼요. 충전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을 돌보는 것. 내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죠.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충돌하거나 소리 지르는 이러한 시기를 보면 내가 몸이 안 좋을 때예요. 사람의 마음하고 심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울적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면 또 몸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건강한 몸을 먼저 챙기시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감정 조절 능력을 갖게 하는 데에는 부모님,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아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도와주면 도움이 좀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를 배우고 또 아이가 웃는 모습도 보면은 부모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소리내서 웃는 부모님한테는 아이도 소리내서 웃어요. 거울 신경세포가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감정 조절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유쾌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처를 아이한테 좀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아이는 기분 나쁜 거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아이가 보면은 아이는 저절로 공감 능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녀의 감정 조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많이 보여주시라.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요? 네. 네네. 엄마 지금 화났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조금 바꿔주시면서 사고의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학습하게 되죠. 저는 늘 앞에만 했네요. 엄마 지금 화났어 까지만 했는데 오늘 뒤에 배웠으니까 더 잘해야겠네요. 아, 감정을 많이 얘기해 주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3040 부모님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는데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의 양은 많은데 실천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미 화가 났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신 게 문제가 뭔지를 아시니까 공부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고치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공부조차 안 하세요. 뭐 내가 그냥 하는 게 뭐가 달라? 뭐가 틀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고쳐지기가 어렵죠. 또 잘하고 있었네요. 네. 요즘에 또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 고민을 하시면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또 도와줘야 될지 늘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이 코로나를 지나온 좀 저희 3040 엄마들이 좀 어떻게 아이들한테 정서지능을 좀 발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서지능의 출발은 따뜻한 정서, 안정적인 정서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정적인 정서나 따뜻한 정서는 사실 부모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긍정훈육법이거든요. 이제 긍정훈육법은 그야말로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다스려서 그것을 자녀한테도 계속 전달을 할 수 있고 자녀도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선 인간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일단은 내 마음의 정서를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하고 관계를 맺을 때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긍정훈육법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들러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성장할 수 있고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맞게 존중해주고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훈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부모님께서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감정적으로 내가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아이하고 소통하시는 거를 필요로 하고요. 그렇게 소통을 잘 하시기 위한 원칙 몇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아이의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아이한테 얘기를 하실 때 어려운 말, 그다음에 이제 막 다다다다다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아이들이 한 서너 살까지 인지적인 기능상 특성으로 봤을 때 두 문장이 넘어가면은 못 받아들여요. 아이한테는 인지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기억하게 하려면 두 문장으로 설명을 하셔야죠.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걸 만지면은 이게 넘어지거든. 중요한 말은 앞뒤로 한 번씩 더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단어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얌전히 있어 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얌전한가? 가만히 있으면 얌전한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시계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까지만 있어 뭐라든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아이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한정없이 기다리고 있어, 얌전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구체적인 말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해야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아이도 그걸 그대로 잘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은 언행들이 있죠. 이를테면 이제 공격적인 단어들, 입 다물어, 거기 있어, 조용히 해. 뭐 이런 거는 사실 아이한테 그 말 자체보다 감정으로 남게 돼요. 화났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런 감정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공격적인 말이라든가 혹은 비웃는 말,
이거 네가 그렇지 뭐 하는 짓거리 하고는 뭐 이런 말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말들이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들, 위협하는 말들 있죠. 너 두고 봐, 버리고 갈 거야, 가만 안 둬, 뭐 그런 말. 혹은 제가 이제 만났던 아이 중에 제일 자기가 무서워하는 말이 바로 망태 할아버지래요. 겁줄 때마다 네. 썼구나. 너 망태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라 그럴 거야. 망태 할아버지 오라고 할 거야. 얘는 실체 없는 망태 할아버지가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망태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그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하는 말 이런 거를 조심하시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만 안 하셔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를 별로 안 내실 것 같긴 한데요. 화를 나시면 어떻게 좀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화가 나더라도 뭐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지금 기분이 안 좋네. 엄마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5분만 있다가 올게. 라던가 그래서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한테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춘기 때 좀 부딪히거나 이럴 때는 엄마랑 지금 너랑 같이 있으면 싸울 것 같으니 우리 감정이 추스러지면 다시 이야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같은 공간에서 좀 분리가 됐었어요. 일단 헤어져야 되는군요. 차분히 잘 대응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지금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감정적으로 네, 대응이 되고 사람이 감정이 쌓이면 계속 감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좀 내 감정이 데시벨이 5였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내면이 강한 아이로 좀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들한테 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뇌발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가장 원론적인 게 가장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거. 먹는 걸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고 뛰어놀면서 이제 우리 뇌에 BDNF라고 하는 뇌 유래 단백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로토닌, 그다음에 도파민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적정 수준으로 분비하게 만드는 내 어떠한 단서가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은 우리의 정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우울증으로 오고요. 근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분비하도록 만드는 거는 어떤 기능 덕분이냐면 운동이에요. 잘 놀고 운동하면서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또 숙면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뇌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뇌가 튼튼해야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원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어른한테도 약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 네네. 먹고 잘 쉬어야 되죠. 숙면을 잘 못하는 어른들은 알츠하이머나 퇴행성 뇌질환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면은 어른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근데 점점 나이 들면 잠이 잠이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른도 적당한 운동, 좀 숙면을 할 수 있는 운동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한번 힘이 되는 말씀 또 들으면서 또 오늘 교수님과는 아쉽게도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먼저 돌보시고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우리 자녀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정말 다 건강히 또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